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 회복 분쟁으로 문의를 받았었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 회복을 해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집주인 측에서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 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것이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의 파손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적정한 수리 비용을 공제했다면 합법적이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그 임대차 관계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또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만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월세를 밀리거나 관리비 등을 미납했거나 또는 파손된 부분이 있어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비용은 제하고 돌려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상 회복을 볼모로 해서 거의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금 32만 6천 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을 명도하여 임대인은 원상 회복을 이유로 잔존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볼모로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돌려주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원상회복해줘야 하는지 판례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하나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자연 발생적인 파손이나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 정도는 원상 회복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 파손이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 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원상 회복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입주 당시의 상태를 상호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 2년은 기본입니다. 몇 년 전의 상태를 서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입주 당시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증거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전에 벽걸이 TV나 에어컨 설치 등에 있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바로 에어컨이나 벽걸이 TV 설치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입주 후가 아닌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세입자와 집주인의 원상 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나 벽걸이 TV에 관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99.9%는 원상 회복을 안 해도 된다 여기지만 어떤 집주인은 당연히 원상 회복을 생각하고 허락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에어컨 혹은 벽걸이 TV 달아도 되나요? 라고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에어컨이나 벽걸이 TV를 달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즉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달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을 받아서 임의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한 것과 집주인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줘서 합의를 통해서 설치한 것은 아마도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자 발견 시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착한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고쳐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 집주인을 배려한 착한 행동이 오히려 원상 회복의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하자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주인에게 통보하고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할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문자 등으로 그 기록을 남겨두시고요. 모쪼록 원상회복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픈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